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서 마지막 조세 불복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무조사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담을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하면은 일단 인상부터 찡그려집니다. 밤잠을 못 잔대요. 고통스러워서. 왜? 세무공무원들의 그 행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내가 털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납세자가 받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무조사를 받으면 일단 부탁, 청탁 이거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게 날카롭습니까? 이 칼끝이 날카롭잖아요. 이거는 손잡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기가 한 5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기에서 6급에서 보통 이제 8급까지 되겠죠. 일선은 9급까지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잡이는 5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4급 있고 3급 있고 2급 있고 1급 있고 1급은 이 차관급이 청장입니다. 청장이고 1급은 지방청장이에요. 지방청장급이고 이제 강주청장이나 대전청장 이런 쪽은 이제 그 예전에는 2급이었는데 1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 정도면 본청국장이에요. 본청국장. 3급 정도면 지방청 국장은 가능하죠. 4급은 과장이에요. 지방청 과장급이고 본청의 서기관급 정도 되죠. 이게 본청의 과장급 되고 5급은 지방청은 그 세무서 과장이고 지방청으로 보면은 사무관이죠. 사무관, 계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5급 정도가 이제 중간 매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이쪽부터는 관이에요. 관.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예요. 리. 네. 그래서 리가 간으로 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왜? 나중에 조상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명단에다 이거 관을 쓰거든요. 이제 여기는 리고. 그런데 실제로 조사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더 힘을 쓰죠.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어져요. 이게 손잡이밖에 안 돼요. 손잡이밖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되느냐? 규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좀 기운이 이렇게 좀 가벼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무거운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칼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팍 찔르려고 하죠. 굳이 만든 사람은 내 칼끝으로 잘못된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봐 항시 조심하죠, 이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칼춤을 춘다 하잖아, 칼춤. 제가 아직도 안 잊어먹는 게 검찰청에서 시보를 하는데 그것도 광주지방국세청 특수고 시보를 했어요.
그때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신문 5번 훔친 거 그게 절도죄로 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더라고 경찰이. 아니 그거를 기소를 해요. 5번 훔쳤다고. 아니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무혐의로 해버렸는데 5번 훔쳤으니까 그 일단은 절도는 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학교 수위예요. 학교 수위인데 자꾸 비가 젖으면은 자기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뺐다 이거예요. 그 전달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봐요. 언쟁이 붙어가지고. 세상이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형식적 위법, 예? 형식적 위법. 예? 이쪽은 가만히 보면 가벌적 위법성이 있느냐, 가벌적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따지죠. 야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칼을 함부로 쓸 것이냐. 이 칼을 잘 드는 이 장도, 이만한 장도를, 예? 이 장검을 말이죠. 어떤 과일 싸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아무 데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쪽 부류의 사람들이 아무 데나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해진다 이거예요. 일단은 세무공무원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 제가 법무과장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사국에서 왔는데, 사국이라는 게 뭐 저승사자라고 하는 뭐 특별조사, 지금은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사국이죠. 그쪽에서 이제 일하다 왔는데 6급이래요. 6급인데 그 왔던 계기도, 그때는 우리 법무과 함부로 쉽게 못 오거든요. 아무나 못 오는 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밀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만 뽑는다 하면은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을 뽑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분이 오셨을 때는 그 조사국에서 엄청 그 일을 깐깐하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깐깐하다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조사국에서 좀 튕겨 나가는 그런 격으로 이제 저 사람을 어떻게 뭐 내치기는 좀 그러고, 그러니까 뭐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이제 법무과에다 위해주고 이제 조사국을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이제 인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의 면면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받아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어찌나 저도 힘들던지. 왜냐하면 결제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탁탁 던져요. 이게 결제처를 쫙 과장 앞에다 탁 던져요. 제가 그러니까 그 국세청 법무과장을 이제 40살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안 돼 있다 보면은 기만 세요. 기만 세고 자기 고집이 워낙 강하니까 자기의 의견하고 조금만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막 불같이 화를 내요. 불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다 받아야 했거든요. 같이 부딪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보면 그 옆에 이제 직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조사를 당한 사람은 참 지질이 복도 없다. 복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막 자기가 선인지 안다 이거야. 자기가 항시 자기는 뭔가를 자기가 하는 일은 뭐든지 선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뭐든지 정의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부딪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 거예요. 악. 예? 악이고 이 사람들은 다 불의예요. 뭐 내가 하는 거를 너희들이
뭐 위에서 청탁받았든지 뭐 이렇게 노비 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일을 못하게끔 옆에서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세법에 대한 이 지식이 결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법리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법리 마인드가 부족해요. 자기 부족하다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시 선이다 정이다 하고 자기는 돈 한 푼 안 받아먹고 일을 하고 너희들은 돈 받아먹고 자꾸 부탁도 하고 뭐 이러지 않느냐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벌써 그러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각이. 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우리나라 이 조사 공무원들은 100% 인성검사를 해야 된다. 인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수사, 검사, 조사, 형사, 또 뭐 있더라면 감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인성교육을 일단은 인성검사를 해봐야 된다. 거기서 어떤 두뇌 피질에서 뭔가가 하자가 있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규제 마인드가 너무 강한 사람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규제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구자 이거 하나만 빼면은 구인데 되잖아요. 이 규제가 이게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과 이제 한 3년 있다가 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법무과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최고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실력이 어디 가서 함부로 견줄만한 그런 실력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세무서로 나가요. 이제 정근을 나가는데 오늘 제가 이제 청에서 이제 점심시간 때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침 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자기 세무서장님 모시고.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막 달려와요. 그래요. 과장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참 그때 사람에 대한 신선감이 느껴진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개가천선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중에 이제 세무사 이제 나와가지고 퇴직해가지고 세무사 합격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세무사 활동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법무과 경험이 본인한테는 상당히 큰 지금 밥벌이 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되냐? 이제 나와 보니까 막 돈을 어떤 돈 욕심이 생겼는가 막 사건을 막 이렇게 큰 거 한다고 이렇게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설에 의하면 후문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한 거예요. 그분 나온 지도 몇 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예전에 세무조사 했을 때 옆에 직원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한테 세무조사 당한 사람 학을 띈다고. 근데 본인도 지금 이제 같은 동료한테 세무조사를 당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저는 물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제가 이제 국세청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지만은 제가 나와가지고 그 국세청 분들을 뭐 이렇게 만나고 조직화시키고 세력화시키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역할 딱 끝나면 그걸로 끝이고 인연 따라서 인연이 흩어지는 것이지 인연을 제가 모으려고 한 적도 없고 인연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 거는 다 목적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밥 한 끼 먹어도 이 사람하고도 먹어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자연을 언제 보러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인생의 가치는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이 이제 또 달리 빠졌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요. 일단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이게 구제 마인드가 있느냐 규제 마인드가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규제 마인드가 있더라도 윗사람이 칼자 손잡이가 함부로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치고 받아버리니까 엄한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조직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직원들이 더 많아요. 여기가 관이라고 하면은 관이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은 사통오달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위해 주고 칭찬하는 말은 안 돌아가요. 근데 누구를 험담하는 건 5분 만에 전부 다 돌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간부들이 직원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제가 또 우리 직원은 또 우리 계장들도 직원을 함부로 호통치고 뭐 하고 이거 왜 그러냐 업무 가지고 이렇게 막 달라드는데도 관이 함부로 뭐 말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저만 이제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청탁을 한다 이거예요. 청탁, 부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 이 칼끝이 이렇게 왔으면 이 결국은 누구한테 하냐 이거 이 손잡이한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잡이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몇 단계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돈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돈. 맨입으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그러려면 맨입으로 하려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진짜 정분을 쌓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이만큼만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 붙여놓고 이거 봐줘버렸다. 생색내게끔 해줬다.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 이거요. 금융거래 내역이 가령 이렇게 15년부터 여기서부터 15년 거다. 내가 이쪽 거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 것만 보고 그러니까 이쪽 것만 돈 내라고 이쪽 거 안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이 사람이 하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눈 감았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무조사라는 게 참 영원한 숙제예요.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나는 그런데 이제 구제도 이게 사자 들어간 걸 함부로 이렇게 내가 이제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어야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우리 법무과 출신이 세무조사과에 이렇게 간 사람들은 거의 다 딱 한 번 하고 다 다른 과로 가버리더라고요. 왜? 자기가 같이 가면은 법무과 출신들은 가가지고 실적이 한 10억인데 다른 사람들은 한 80억, 60억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윗사람이 당신 부탁받고 뭐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법리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왜? 법무과에서 판례 같은 거를 다 소송을 해봤으니까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단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침없이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겪어봤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애로를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하다가 이제 로비 하다가 들켜가지고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사처벌. 항시 세무조사는 위험해요. 뭔가가 로비 아니면은 이것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법리로 붙어버리면 이 사람들 할 것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 사실관계 확정이란 말이에요. 사실관계 확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봐달라, 긍정으로 봐달라, 부정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위에 사람이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은 그래도 밑에 사람은 자기도 승진을 하려면은 윗사람의 이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윗사람이 그거를 자기한테 영향력을 주면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탁이 하면은 먹히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그리고 이하고 나는 이제 예전에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있었어. 아주 친소 관계로 친하다 이거예요. 친하면은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부탁으로 온다 이거예요. 뭐든지 누구한테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탁이다 이거예요. 부탁. 그러면 이 사람이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적게 나왔다 이거예요. 적게. 예? 새액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납세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이제 위법이면은 이제 처벌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있다 한들 잘 안 들키죠. 응?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서로가 이해관계가 어느새 상충이 될 때만 이게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사람이 납세자 만나가지고 얼마 달라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마피아죠. 마피아. 이렇게 되면 깡패죠. 그 공무원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냐. 이쪽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어떤 세무사, 자기가 아는 세무사를 이렇게 연결을 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하고 정식 계약을 하지만 이쪽에다 이제 나중에 성공 보수하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무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있다면은 그렇다 이거예요. 물론 2020년에 우리나라 전국의 세무사가 이렇게 범법을 저지르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조사 컨설팅 전문, 세무조사 전문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사람들이 법리를 뭐를 더 알아가지고 뭐 세무조사 전문이냐? 그건 아니겠죠. 내가 볼 때는 이쪽하고 연결하는 이 고리가 자기가 여러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겠죠. 네? 결국은 세무조사는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불복하면은 이거 위법 부실과세가 될 부분, 이거는 적법과세가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안 하죠. 이것만 하죠. 네? 이것만 하는데도 자기가 무슨 대가를 바라질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더 부풀려 가지고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적법과세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자기가 생색을 더 내려 가죠.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그게 본능이다 이거예요. 본능. 네? 이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본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급 세무 공무원하고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접대받는다고 본인이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위세라는 거, 사업자에 대한 위세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항시 우리나라는 뭐든지 그러잖아요. 이게 리모컨 돌리는 사람이 항시 있고 이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하고 연결하는 위성들이 있어요. 위성들이 항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든지 이 사람이 어디 누구든지 간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왜? 자기가 직접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항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돈을 받아가지고 이쪽에다가 뿌려있는 역할을 한다 이거. 이런 구조 하에서 항시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공조직이 이런 돈 버는 사업자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면은 이건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검찰이 자꾸 나서가지고 경찰이 나서가지고 이런 거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감사원이 나와가지고 살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펴봐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될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보슬비에 어쩌듯이 씩 이렇게 젖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편을 네 편 내 편 가리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심없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소동파라는 시인도 이렇게 보면은 그 얼마나 학식이 높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분들이 역사 속에 이게 이름 석자가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 당대에 빛을 못 봐요. 왜 빛을 못 보냐? 위배당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추상 김정희 선생도 30대까지는 잘 나가는 분이거든요. 30대 차관을 냈으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제 중년이 넘어가지고 말년까지 유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이렇게 강직하고 기계가 있는 사람은 꺾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밑에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무 밑에 함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꺾어버리고 유배시키고 자꾸 빛을 못 보게 자꾸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 단계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가. 제가 어느 시점에 국세청에 이제 윗분이 저한테 저를 불러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를 이제 믿고 이 조사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무조사 해가지고 과세 처분을 했어요. 세무조사 조사해가지고 과세한 처분을 이의신청을 하는데, 제가 이의신청을 이것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우리 법무과니까 여기서 인용을 해버렸어요. 인용을 했는데 왜 인용을 했냐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갑하고 을이 있단 말이에요. 을이 있으면 이쪽에다 증여를 했는데, 그러면 증여를 했다는 거는 이게 대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자 소득세를 또 과세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여냐? 증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쪽 담당 사무관한테 하지 마라. 이거 어느 하나를 취소를 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인용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라고 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인용했죠.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거는 과세 처분을 취소를 해버린 거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제를 받는데 청장이 깜짝 놀라는 건 내가 그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무관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자기가 아예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게끔 결제를 해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 좀 해라. 경위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무관한테 가가지고 윗분이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서 좀 확인 좀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겁내하더니 나중에는 그 다음날 보자고 하더니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누구랑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 테면 하라고 뭐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와, 나 그럴 때 볼 때 뭔가가 위계 질서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이번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안 좋은 일로 이제 생기시고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니까 화가 이렇게 나 있고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안 좋으시더라고. 그런데 어쩔 것인가 하면서 이제 참고 넘어가야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한 2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젊어서부터 돈에 관련된 업무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원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행정 공무원 중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국세청 직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를 좋은 데 쓰면 더 좋고 안 좋은 데 쓰면 더 이제 나빠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거는 막상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결점이 있으니까 이게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억울한 거 있으면 이거는 불복해버리면 되는 거고, 솔직히 불복해서 이거 해버리면 가세 하세요 하면서 나 불복하려는데 이게 차라리 더 빠르는데 자꾸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하자 이만큼만 내라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의미가 없다 이거 영원으로 만들 기회가 없어져 버리면 이 결점이 잡히면은 이 결점까지 내가 이렇게 딱 어떻게 봐주세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꼭 해야 돼. 안 하면 이거는 감사 걸려요. 네? 감사 걸리는데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안 할 부분은 이거는 안 해줘도 상관없지 않는가. 이 부분을 봐줘도 이 부분은 절대 못 봐줄 것이다.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전부일 때가 있어요. 이게 전부인데 전부인데 나중에 보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거는 거품이고 근데 그게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자 눈으로는 잘 모르죠. 그건 전문가의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사람들도 자꾸 사심을 가지게 되면 본인들도 실수하게 돼 있어요. 네.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이런 이제 세무조사, 로비, 뇌물 이런 걸로 이제 처벌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국세청 아무리 청장이라고 해도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국세청 깨끗해져야 되고 국세청을 개혁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는 칼 끝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사자끼리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점이 잡혀가지고 뭐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해 여기서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든지 돈을 써가지고라도 뭐 10억 받을 거 그러면 1억이라도 써가지고 자기가 2억 정도만 내고 끝나면 이익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억울하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나서는 거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할 부분이 없는데 결국은 부탁이다 이거 부탁, 청탁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약하게 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못 건드려요. 이걸 건드렸다가 본인이 감사에 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 플러스 알파 부분 가지고 뭐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알 수가 없죠.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 눈으로 이거를 알 수가 없고요. 전문가 입장에서